안녕하세요. 중수돌이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이고요. 오늘의 특징주, 내일의 관심주가 아니라 그냥 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기업 다시 갈까?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트는 HLB 생명과학, 그리고 제넥신,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이렇게 네 종목 차트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최근에 그 오늘의 관심주, 내일의 상한가, 오늘의 특징주, 내일의 관심주로 종목을 드렸던 오늘 우리바이오 그제 방송이었죠. 우리바이오 오늘 16%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제일약품 제일약품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또 우리기술투자도 있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종목 저 종목 하다 보니까 기억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요. 한네트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죠. 10월 26일 날 제가 드렸던 종목인데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혹여나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수익도 축하드리고요. 오늘 종목들 분석을 해볼게요. HLB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HLB 생명과학, 기존에 이 코스닥을 상폐되기 전 신라젠이 있을 때 엄청나게 주물렀던 종목 중에 하나죠.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넘어간 후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상위 종목에 랭킹을 했지만 그에 반해서 이 종목도 꽤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엄청난 상승을 했고 다시 내려앉아서 현재 박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차트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강하게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바닥까지 눌러놓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신고가를 한번 갔던 종목이죠. 신고가를 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제약바이오 이슈가 사라지고 거품이다라는 말도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았지만 기존에 상승을 했던 요런 저점 부근에 1차적인 저점 부근 위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위에서 나왔었으면 더 좋을 뻔했던 그림인데 사실 이 위에서 한번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올 때 기존의 이 고점 부분에 대한 저항대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넘기질 못하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눌린다 라는 기준이거든요. 차트의 관점을 볼 때 여기서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 왜 여기가 저항을 받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대부분 차트의 그림을 볼 때는요, 기존에 고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을 넘어서서 다시 내려앉았을 때는 기존의 이 저점의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 기존에 상승을 하고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눌렀던 자리가 여기죠. 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올라갈 때 뭐한다? 그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차트의 기준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내려왔다가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오고 또 한 차례 눌렀을 때 기존에 어느 정도 저점 라인에서 지지가 한번 나오고 현재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주가 추이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이런 고점 부분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고점을 못 넘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눌릴 때 기존의 고점 부근에서 한 차례 지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요런 자리잖아요. 요런 자리에 대해서 지지가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매물을 소화를 할 수 있는 뭐가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하나의 박스권으로 유지되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금 모습이 이 박스권의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 딱 그 중간값의 밑바닥 부분에서 지금 모양을 잡고 있는 거고요. 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최근의 저점 자리죠. 그죠? 지금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깨지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이 박스권 하단, 즉 8만원대에 대한 이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확률이 높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크게 봐서 다시 또 지울게요. 현재가 요런 자리에 대한 박스권이라면 요런 자리에 대한 박스권이라면 거기에 중간값을 그었을 때가 99,000원 요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요, 아직은 이 중간값에 대해서 밑에 쪽에 있는 물량이 여기에 좀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올라와서 두 번 정도 박스권 상단을 때리고 현재 박스권 하단을 두 번 정도 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그럼 여기에 중간값을 그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간값을 또 이탈을 하게 되면 뭐한다? 한 차례 하단을 더 때린다. 대신 하단을 때리고 올라올 때 이 중간값 위로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럼 또 한 번 99,000원 위로 올라서야만이 또 이 박스의 중간과 중간값을 연결했을 때 요런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 자리가 11만원대, 이 11만원대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박스권 상단을 한 번 더 때릴 수 없다라는 거고, 맞고 밀리더라도 99,000원에서 또 지지가 나온다면 한 차례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즉 이 박스권을 돌파, 즉 이 중간값 위에서 캔들이 움직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으로 보시고 이 종목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려면 뭐 이 회사만의 이 개별 이슈라는 게 앞으로도 존재는 하겠지만 그게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도 그런 이슈가 아예 없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주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뭐 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좀 기다림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올 때 아까 그 박스 잠시만요. 다시 올라올 때 기존에 대한 기존에 대한 고점을 요 자리죠. 13만 4천원. 그쵸. 여길 딱 찍었잖아요. 왜? 이 자리에 대한 고점을 넘기면서 확인을 했지만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으면서 기존에 상승했던 부분을 다 어느 정도 반납을 해놨기 때문에 올라갈 때 뭐한다? 다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도 한 차례 올라와서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눌렸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올 때는 어디? 이 122,000원에 대해서 매물 확인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를 넘기면 한 차례 더 확인을 할 거고, 넘어서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뭐 15만원 위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현재의 그림은. 이랬든 저랬든 현재 박스권인 모습인 거고요. 뭐 어떻게 보더라도 그래도 추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 요 자리에 대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와서 뭐 이 계좌 손실이 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렇게 기준을 보면요, 기존에 상승을 해줬고 눌렀고 올라오면서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 나오는 건 당연한 부분인 거고, 당연한 부분인 거고, 그 상승이 1차적으로 나올 때 저점을 지지했던 자리를 확인을 해보면요,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이 이 단계적으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하고 나서 요 자리에서 지켜줬죠. 요 자리에서. 어디?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나서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 요 자리에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그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온 거예요. 어디가? 하락의 지지가. 그죠? 요 자리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한 차례 더 올라왔다가 혹여나 뭐 박스권 상단을 맞든 아니면 그 박스 상단과 중간에 중간값 정도를 맞든 간에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눌릴 때는 이제는 어디를 잡아야 되냐? 못해도 요런 자리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지지가 나왔죠? 그럼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눌릴 때는 요런 자리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뭐 위로 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자리 자체가 이 자리 뭐 여기까지는 보지 말고요,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여기를 중심값으로 그냥 딱 놓고 본다면 위에 쪽에 뭐가 많아? 지분이 훨씬 많다. 좀 단계적으로 낮춰서 좀 손실을 피할 수 있을 지점으로 본다면 요 자리를 중간값으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를 중간값으로 잡고 주가가 이 위에 있을 때냐 밑에 있을 때냐, 그럼 현재 이 차트의 모습은 그래도 고점은 높이지 못하고 있지만 뭐한다? 저점은 슬금슬금 높이고 있다. 그죠? 하지만 아직 캔들이 이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현재는 아래쪽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를 못 올라타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올라타면 확인하고 눌렀다 다시 가든 뚫고 올려서 누르든, 그러면서 또 한 차례 이 15만원대에 대한 고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차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는 뭐 월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에 이 엄청난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IT 같은 경우는 IT 버블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라는 걸 아는데, 얘는 뭐 상장하고 그때는 엄청난 이 회사에 대한 값어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평에 대한 평균값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이평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나마 뭐 조금 장기라고 할 수 있는 1년선 정도가 밑으로 깔렸어요. 그 위에서 현재 뭐하고 있다?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인 거고. 그죠?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밑에 있던 단기 평선들이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올라오면서 뭐 캔들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정배열은 안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배열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에 대한 따먹기가 어느 정도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그 자리가 20만원대 정도 나올 수는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모양으로는 신고가를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이 박스권 탈피가 현재로서는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일봉상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중간값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는 99,000원을 위로 넘어서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두 번째 HLB 생명과학. 자, 실제적으로 HLB가 대장은 맞아요. 대장인 거고 HLB 생명과학이 그 뒤를 이어가는 종목인데 두 개가 같은 테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총이 HLB 생명과학이 훨씬 적죠. 그리고 기존에 HLB가 상승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서 기존에 대한 상승이 HLB보다 생명과학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이 위치의 자리에서 다 지울게요 이것도. 자, 위치의 자리에서 이 저점을 뭐했다? 이탈하지 않았다. 그쵸? 이탈하지 않았고 한 차례 올라왔다가 이 기존의 고점을 한 차례 확인을 해주고 다시 누르고 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오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당연히 눌릴 때 지지라인은 이 고점 부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이 여기 22,300원 정도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탈을 하면 뭐다? 단기적인 이 지지하는 추세는 깨졌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HLB든 HLB 생명과학이든 눈으로 지금 현재 막 보여지는 이슈가 없으니까 한 차례 올랐다가 누르는 부분인 거고 그에 반해서 HLB는 시총이 높은 거고 HLB 생명과학은 시총이 어느 정도 HLB보다 낮고 그만큼 가벼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말 그대로 대장주가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를 할 때 부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약간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라고 보면 순환이라고 그래요. 순환. 예전에 제 거 차트 현대차하고 기아차 봤을 때 제가 현대차 요런 자리에서 다들 핫하다고 하는데 한 차례는 눌러줘야 된다. 대신 기아차가 뒤에 따라오지만 현대차가 쉴 때 누가 간다? 기아차가 갈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기존 제 영상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그거는 찾아보실 분들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점 위에서 지지가 한 차례 나오고 있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 자리가 이탈을 하더라도 22,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추세적인 흐름은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주봉상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월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의 고점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몸통을 만들고 주가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면서 이 기존의 위아래 매물이 많았던 몸통 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 차트의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몸통, 여기가 바닥,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5,300원 정도. 여기를 깨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이 위로 올려다 놓는다면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어요.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말 그대로 이 몸통 안에 몸통의 중간값 위에서만 캔들을 유지하는 그림이 종가상으로만 나타난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이 33,000원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리고 좀 그때 이슈가 터진다면 강하게 한 번 더 뽑아내면서 기존의 고점 라인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셔도 돼요.
지금의 차트의 모양으로 보면 요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 차례 소화했지만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거든요. 왜?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10월달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받쳐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점 자체가 기존하고 다르게 기존에 상승을 하고 눌렀을 때 그러면 요런 바닥 자리에서 이 기존의 고점에 대한 몸통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건데 한 차례 위로 올라와서 하락을 했다가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달았던 요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면 한 차례 이 자리까지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앉아야 된다. 근데 지금의 자리에선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뭐 다음 달 한 번 더 확인은 할 수 있지만 그 자리만 다시 지켜준다면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올라올 때 이 28,300원에서 29,500원 정도 나오는데요. 28,300원에서 확인해 볼까요? 29,500원은 최근에 고점이네요. 그쵸? 29,500원, 28,300원 정도. 요 자리네요. 28,300원이 그나마 거래가 들어오면서 몸통을 달고 윗꼬리 달았든지. 그죠? 그러면 이 자리를 한번 깨고 내려앉았으니까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여기 28,300원 정도가 1차적인 저항이 될 거고 1차적인 저항이 될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또 29,500원 정도에 대한 저항을 확인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확하게 딱 잡아서 보면 이 종목이 못해도 28,300원 위로는 올라타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면 나올수록 한 차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추세가 상방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못해도 요 자리겠네요. 못해도 29,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로 못 올라서면 단기적으로는 뭐다?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일단 이 자리까지 왔으니 여기서 한번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리더라도 저점을 다시 확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다시 올려다 놓으면 뭐한다? 이 안에서 당분간은 박스권이 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윗꼬리는 한 번씩 치겠지만 몸통으로 뚫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뭐다?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도 큰 추세는 나쁘지 않다. 대부분의 현재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제가 지수 공부를 하면서 월요일날이었나요? 말씀을 드린 게 길어야 하루 이틀일 거다.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길어야 하루 이틀일 거다. 왜냐? 모든 코스닥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차트들이 대부분 기존의 고점 부근 혹은 꼭 마지막까지 지지를 해야 되는 추세가 완전히 꺾이기 전에 자리까진 거진 다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더 밀진 않을 거다. 왜? 그러면 모든 차트의 추세가 깨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런 차트들도 그런 자리대다.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그림은 나타날지언정 위아래 흔들면서 어찌됐건 안정된 흐름은 한 번은 갖출 거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넥신 CM 관련주죠. 위탁 생산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종목을 보더라도 꽤 상승을 많이 했고 그리고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하락을 했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데 거래가 많이 터졌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 자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몸통 자리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한다? 주가를 한 번 더 미는 거예요.
왜? 차트 자체를 어느 정도 가볍게 해야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누르고 나서 어느 정도 기존의 고점인 부근에서 지지는 나왔지만 올라올 때 한 차례 올라왔던 이런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니까 한 차례 더 민 그림이에요. 그죠? 한 차례 더 민 그림이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점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왔다라는 거고,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았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다시 한 차례 내려왔을 때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받았죠. 그리고 나서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오늘 고점 부근인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올라타야만이 다시 한 차례 이 자리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127,500원. 여기 자리를 넘겨야만이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면서 145,000원 부근까지 이 저항을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요런 자리에서 맞고 떨어진다면 요런 자리에 대한 뭐가 나온다? 요런 자리에 대한 박스권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한 차례 올라온다. 즉 떨어진 폭이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쳐 올리지 못하면 뭐한다? 박스권이 나온다. 횡보가 나온다. 그 횡보 중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 밴드 매매, 박스권 매매에서 상단에 있냐 하단에 있냐에 따라서 한 차례 더 누르면서 쌍바닥을 만들 거냐 아니면 치고 올릴 거냐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월봉을 보더라도 큰 추세는 깨지 않았다. 왜? 기존의 고점을 지켜주고 있죠. 살짝 밀리긴 했지만 고점을 지켜준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했던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을 때 올라왔던 자리까지 다 빼먹었기 때문에 요거는 파동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파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그러면 하나의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래도 눌렸을 때 지지가 기존의 고점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이 눌렀던 하락 자체가 월봉이라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승을 했으면 하락의 A파가 나올 수 있고 B파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C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리가 A파 나오고 이제 B파가 나올 시점이냐 아니면 A, B, C 파동이 다 나온 거냐 월봉상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주봉상으로 올라와서 보면 지금의 자리가 상승을 뽑아주고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하락이 나온 자리죠. 그러면 이 파동에 대한 하락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고 올려줄 거냐 자리를 잡고 올려줄 거냐 그게 아니면 빠르게 올라왔다가 14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 차례 누르면서 지지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냐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서 당분간 좀 박스권을 잡다가 다시 한 차례 튀어오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얘가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자리는 145,000원 적어도 138,000원을 넘어서야 돼요. 적어도 제가 항상 교육 시간이든 차트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에서 3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50%가 150,000원이에요. 그러면 30% 정도면 한 135,00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요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 정도까지는 흔들림은 있더라도 무조건 반등을 한다. 대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야만이
아, 이게 어느 정도 추세가 반전될 거니까 옆으로 행보를 하더라도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요 자리를 받고 떨어지면 아, 기술적 반등은 끝났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해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권에서 횡보가 나오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여기서 횡보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횡보를 할 거냐. 위가 훨씬 낫겠죠? 올라가려면.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시고 이 종목도 뭐 대응하시든, 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또 신규로 진입하시든, 들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물타기를 하시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은 요렇게 내려가는 종목이니까요. 못해도 요런 자리 위로는 올라타야 아, 추세가 반전되는구나. 이 위로만 올라타더라도 아,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오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차트들이 비슷한 자리까지 내려왔다. 제약 바이오는 왜? 코스닥이 빠지면서 이 회사만의 개별적인 악재가 강하게 터진 게 아니라면 대부분이 비슷한 자리에서 현재 지지 혹은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이런 종목들이 또 한 번 코스닥을 끌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도 되는 거고요. 종근당 바이오보다 시총도 높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종근당 바이오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종목을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아서 종근당이 아니라 이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사실 종근당이나 종근당 바이오나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월봉을 보더라도 이 종목도 매한가지죠. 기존의 이 고점 부근 자리에서 뭐한다?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 혹여나 이 자리가 이제 깨져서 내려앉는다면 여기서 1차적인 지지가 나올 거고, 마지막은 34,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낼 수는 있지만, 자, 월봉상에 일단 이 자리에 대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달에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달 종가가 41,000원 위에서만 종가 형성을 한다면 이 자리를 이탈할 확률은 적다. 이탈을 하더라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고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상승을 했던 자리 저항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뽑아냈어요. 그죠? 뽑아내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이 양봉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를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윗자리에 대한 지지를 한번 해주었는데 고점 갱신을 하지 못하니까 거래량도 들어오지도 않고,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고점을 갱신 못하는 거예요. 고점 갱신을 못하니까 한 차례 그 다음 지지 라인까지 한 번 더 밀어주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밀어준다라는 거고, 밀고 나서 올라올 때 어디? 이 장대 음봉을 뚫질 못하니까 뭐한다? 또 한 차례 확인한다라는 거. 또 한 차례 확인을 했는데 어이구, 시가가 개파락이 떨어졌네?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눌리는 거예요.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가 한 차례에 대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37,3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그 중간에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몸통 자리, 어디에요? 몸통 자리면 38,5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최근에 저점 자리죠. 그죠?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못해도 어디? 이 43,000원 위로, 웬만하면 44,000원 위로는 주가를 올려다 놔야만이 뭐한다? 한 차례 더 위를 확인할 수 있다. 어디?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추세가 반전된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일봉으로 돌아오더라도 자, 말씀드린 대로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날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이 고점을 갱신을 못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쭈르르르르 하락을 해서 1차적인 고점 부근 위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고 다시 올라올 때 요런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한 차례 눌린 거거든요. 눌린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았지만 장대음봉으로 밀리면서 한 차례 더 눌렸다라는 그런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도전을 했지만 결국엔 윗꼬리를 달고 밀렸죠. 이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이게 결국엔 기술적 반등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린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이 자리가 또 요런 자리죠. 그죠? 저점을 형성하고 여기가 고점. 단기적인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오죠. 그럼 50% 정도 고점 대비 50% 정도 상승을 했다가 눌리는 거예요. 즉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고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점을 형성했다고 판단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중간가 50% 정도는 45,000원 그리고 30% 정도는 43,000원 정도가 되겠죠. 즉 뭐가 어찌됐든 이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온다. 대신 이 자리를 올라타야 중간값을 확인한다. 이 자리를 넘기고 지지해야 그 다음 이 저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게 아니면 뭐다? 얘도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있다. 넘긴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예요. 차트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 차트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단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계단식으로 이거 잘못 그렸네. 먼저 이렇게 내려앉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앉았으니까 단계적으로 여기 위로 올라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이 자리 위로 올라와서 눌려야 그 다음에 대한 이 또 계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차트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803포인트가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단기적인 저항대다. 근데 그 자리를 살짝 올려놓긴 했는데 내일 또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실제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5포인트 혹은 좀 다음 달 정말 좋게 가려면 820포인트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을 수 있다. 이래나 저래나 저는 840에서 50포인트 사이까지는 한 번은 더 올라갔다가 중간에 뭐 눌릴 수도 있겠지만 올라갔다가 방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나 저래나 기술적으로라도 840에서 50 정도는 한번 볼 수 있을 거다 라는 판단하에 시장을 대응하시고 종목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여나 리딩 및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